뉴욕타임스가 2006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더 와이어를 볼 것이다. 아니면 이미 그 드라마를 쓰고 있을 것이다. 찰스 디킨스, 19세기 영국의 대문호,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빈민가를 소설로 회부한 사람. 그 이름이 2002년에 시작된 HBO 드라마 옆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더 와이어.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하버드가 수업 교재로 씁니다. 예일이 정치학 강의에서 씁니다. 전 세계 비평가들이 역대 최고의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잘 만든 드라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해낸 것이 있습니다. 디킨스와 발자크가 19세기의 소설로 했던 것, 그리스의 소포클레스가 2500년 전에 비극으로 했던 것, 그것을 데이비드 사이먼이 21세기의 TV 드라마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1837년 런던. 찰스 디킨스가 올리버 트위스트를 씁니다. 고아 소년이 런던 빈민가를 떠돌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당시에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냐 하면 이전까지 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영웅이거나 귀족이었습니다. 디킨스는 처음으로 도시 하층민을 주인공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런던이라는 도시의 구조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디킨스의 소설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닙니다. 황폐한 저택을 보면 수십 명의 인물이 런던이라는 도시 안에서 동시에 살아갑니다. 변호사, 귀족, 빈민, 사기꾼, 고아. 이들의 이야기가 서로 얽히고 교차하면서 런던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그려집니다. 도시가 주인공인 소설. 같은 시기, 파리. 발자크는 인간 희극을 씁니다. 한 편의 소설이 아닙니다. 2000명이 넘는 등장인물이 100편의 작품에 걸쳐 등장하는 파리 사회 전체의 초상화입니다. 발자크는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진짜 저자입니다. 나는 그저 사회의 비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이 두 문장이 19세기 리얼리즘 문학의 핵심입니다. 선악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해부하는 것, 한 도시의 모든 계층을 동시에 캔버스에 올리는 것. 디킨스와 발자크가 소설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뒤 데이비드 사이먼이 이것을 TV 드라마로 합니다. You're doing two more projects for HBO, one about Congress and one about the pornography industry. Yeah, so I suppose if you're uncomfortable with rank, shameless. 비주얼 노벨, 그리고 그리스 비극. 데이비드 사이먼은 더 와이어를 두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주얼 노벨입니다. 경찰 드라마도 아니고 범죄 드라마도 아닙니다. 비주얼 노벨, 눈으로 읽는 소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더 와이어는 시즌마다 볼티모어의 다른 계층을 해부합니다. 시즌 1, 마약 거래와 경찰. 시즌 2, 항구 노동자와 국제 조직 범죄. 시즌 3, 정치권과 도시 행정. 시즌 4, 학교와 교육 시스템. 시즌 5, 언론과 신문사. 이게 디킨스와 발자크의 방식입니다.
한 도시의 모든 계층은 차례로 해부하는 것. 실제로 문학 연구자들이 더 와이어의 등장인물 네트워크를 분석했을 때 디킨스의 황폐한 저택과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인물이 서로 얽히면서 주인공이 탈중심화되고 결국 도시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구조죠. 볼티모어가 주인공인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사이먼은 디킨스와 다른 지점을 하나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비극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인들로부터 훔쳤습니다.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우리는 그리스 비극의 개념을 가져와 현대 도시에 적용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번개를 던져 인간을 치는 대신 포스트 모던 제도들이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마약 조직, 시청, 학교, 신문사. 그것들이 무심하고 탐욕스러운 신들입니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인간은 신의 의지 앞에 무력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그 운명을 이미 정해놓았으니까요. 더 와이어에서 그 신의 자리에 제도가 앉아 있습니다. 경찰 조직이라는 신, 마약 시장이라는 신, 교육청이라는 신. 이 제도들은 올림포스의 신처럼 무심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착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굴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저마다 버티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의 가장 충격적인 장치가 나옵니다. 사이먼은 경찰 조직을 보여주는 장면과 마약 조직을 보여주는 장면을 거의 똑같이 연출했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상사의 눈치를 봅니다. 숫자를 보고합니다. 성과 압박을 받습니다. 아래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법 안에 있는 조직과 법 밖에 있는 조직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입니까? 발자크가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드라마와 영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를 처단합니다. 정의가 실현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극장은 나오는 순간 이채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상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구조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구조 안에 놓였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걸 어딘가에서 알고 있습니다. 더 와이어는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